네, 계속 고정관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이미 굳어져서 쉽게 바뀌지 않는 생각이라고 했고요. 자, 아까 본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문장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자, 기억나는 말을 해보세요. 한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죠? 연어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생기다, 고정관념을 가지다, 자, 고정관념을 깨다, 고정관념이 깨어지다. 네, 이것도 생각납니까? 자, 그 사회에서는 널리 수용되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 관념이나 신념이지만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만 통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 다른 문화권 사람들하고 만나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고정관념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요, 한국인의 고정관념을 알면 한국어가 이해가 돼요. 왜요? 고정관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국의 고정관념 중에서요, 어른에 대한 존경, 그 다음에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나보다 우리 말입니다. 자, 여기 예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 놀러 와. 자,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그 아이, 형제가 없습니다. 그 아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하고 같이 뭘 하자. 자, 우리 집, 우리를 나보다 먼저 말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나라의 말로 하면 our home이 됩니까? my home 이렇게 되는 나라가 더 많죠. my home, 그 다음에 여기도 중국어로도 그러니까 나를 뜻하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계의 많은 말에서 이제 나라는 말이 많이 쓰는 말 빈도에서 한 10위 안에 들어간대요. 10번째 안에 들어간대요. 그다음 우리는 그 바깥에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우리가 이 10번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 우리 선생님, 우리 집 같은 말 많고, 한국에는 유명한 은행에도 우리 은행이 있어요. 우리라는 말을 좋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것은 한국이 개인주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좋지 않고 집단주의를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문화입니다. 아이들이 내 집에 놀러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아이라서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색깔 이야기가 많다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소개를 했어요. 자, 어디 한번 색깔 이야기를 볼까요? 만약에 두 팀으로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체육대회 많이 했죠. 그럴 때 두 팀의 이름을 색깔로 붙인다면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선생님이 주위에 있는 중국 유학생, 일본 유학생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TV 프로그램으로 많이 봤는데, 자, 여기서 파란색이요, 블루. 자, 파란색.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써야죠. 네, 잠깐만요. 네, 이제 파란색 됐습니다. 자, 이 파란색하고 청색이 같은 색깔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빨간색이요. 자, 빨간색하고 홍색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하얀색이 될까? 하얀색 보여요? 자, 하얀색하고 백색이 같은 말이에요.
화이트 컬러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두 팀을 나누면요. 청군, 백군. 그러니까 블루, 화이트.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눌 때가 대부분이에요. 네. 중국에서는요. 홍군하고 청군하고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도 같네요. 청군하고 홍군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일본은 홍군하고 백군으로 이렇게 나눈다고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청군하고 백군이에요. 블루하고 화이트죠.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도 오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블루하고 화이트하고 이런 색깔을 선생님은 참 좋아하고요. 네, 한국에서 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 모두 청군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두 청군이 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파란색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한국은 왜 파랑과 하양이 대비가 될까요? 그러니까 블루하고 화이트하고가 대비가 되는 거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옆에 나라에 살고 있지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이 있어요. 천기 들어, 백기 들어. 말하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다가 그 오락실에 가면 게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게임이 있는데요. 그때도 두 개의 깃발이 블루 앤 화이트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나라와 한국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럴 때 두 개의 팀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하나 더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 색깔이요. 나라마다 이미지가 많이 다를까요? 선생님 지금 질문한 게 색깔의 의미가 나라마다 다릅니까? 한국과 여러분 나라가 다릅니까? 라고 물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죠? 자, 다르다. 왜 그렇습니까? 고정관념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인터넷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은 이 고정관념에서 색깔을 말할 때 색깔은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 수업할 때도 사실 색깔을 이렇게 많이 보여줘요. 여러분 이 색깔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은 뭐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색깔을 직접 보여주거나 아니면 학생이 자, 저기 두 번째 학생 네, 그 옷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색깔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이니까 선생님이 색깔의 예를 많이 여러분하고 보여줄 때 교실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고요. 그 인터넷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지금 이렇게 이건 블로그에서 찾아왔지만 개인 블로그일 때는 출처를 함께 말하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요. 문화를 해석할 때 고정관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보죠. 자, 이 블로그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색깔 정리를 정말 잘 해두셨네요. 그리고 색깔도 사진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찍으셨어요. 자, 파란색이요. 선생님 파란색 좋아해요.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자, 이 파란색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주로 북유럽 나라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사실 파란색을 싫어하는 나라는 선생님은 잘 못 봤습니다. 자, 파란색은요 보통 믿을 수 있다, 안전하다 이런 것을 많이 상징하지만 그래서 우리 횡단보도에 이렇게 사람이 가도되어 go 이럴 때 그럴 때 blue 계통의 불들이 나오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린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가끔 우울한 기분과 연관되는 말도 있어서 블루라는 것이 우울하다, 기분이 좀 슬프다, 그럴 때도 쓰는 말인 건 있지만 대부분 파란색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에서 파란색의 의미는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준비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빨강이에요. 빨강을 좋아하는 나라들. 자, 여기 이 블로그 주인은요, 빨강 하면 가장 유명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요, 뭐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태국, 시리아, 스위스, 덴마크,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필리핀,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모두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친구들 보니까 베트남 학생들도 뭐 빨간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마 국기에 빨강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자,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하고 독일 등이 이 빨간색은, 자, 불운, 그러니까 럭키, 행운, 반대가 불운이에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한 20년 전까지는 빨간색은 많이 나쁜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네. 그리고 별로 나쁘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별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느낌이 바뀐 게 한국에서는 월드컵이었습니다.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국 축구를 응원했습니다. 그때부터 빨간색에 대해서 이미지는 많이 좀 바뀌어 있고요. 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예쁜 색깔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를 이해할 때는 그 사회에서 그 색깔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자, 노란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란색은, 자, 지금 보는 이 사진들요. 나도 외국 다니면서 이런 사진 많이 찍었는데 선생님 사진을 보여줄 걸 그랬네요. 이 사람도 사진 정말 잘 찍었습니다. 자, 노란색은 중국인들에게 빨간색과 마찬가지로 가장 좋아하는 색이다. 보통 고귀하다. 네, 왕을 상징한다. 자, 일본에서도 왕족을 상징한다 라고 했고요. 태국에서 행운의 색, 럭키, 그 다음에 월요일의 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대부분 행복하고 쾌활하고 낙천주의고 따뜻하고 기쁨과 희망, 이런 것을 많이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노란색은요, 자, 병아리, 자, 치킨 베이비 치킨? 병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귀여운 유치원 아이들, 그런 귀여운 느낌, 밝은 느낌, 네,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근데 노란색에 이제 나쁜 의미도 있다고 이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질투, 그 다음에 배신, 뭐 모순, 패러독스, 앞과 뒤가 다른 거,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는 10세기에 배신자들과 범죄자들의 집의 문을 노랗게 칠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 나라에 가 보니까 그 학교의 대학교 같은 학교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한 그런 나라도 많았습니다. 예뻤어요. 네, 보기에도 좋았고요. 금방 멀리에서도 저기 학교가 있네 라고 눈에 보였고요. 한국에서는 노란색 학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볼 때 더 신기하게 보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하얀색입니다. 자, 하얀색은 유태인들에게는 기쁨과 정화의 뜻이다.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국기 자체에 흰색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그게 알프스산이 스위스에 있는데 알프스산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흰색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 뭐 그리스와 멕시코도 흰색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많은 서양권에서 우아함과 깨끗함의 상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드레스도 흰색이죠.
자, 선생님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이 블로그에 있는 사람이 쓴 것을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책에서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색 꽃이에요. 근데 이것은 동아시아권, 중국이나 일본에서 흰색은 죽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분 가족에게 자, 위로하면서 부의금, 돈을 낼 때는요, 흰색 봉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웨딩드레스가 흰색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웨딩드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하얀색 옷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옷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하얀색을 입으니까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른들이 많이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결혼할 때 특징이 자,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다른 손님들은 식사를 하러 가고요. 가족들만 남아서 자, 신랑 신부가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절을 합니다. 그때는 한국의 한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볼 건데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절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뭐 두 가지를 다 문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색인데요. 네, 보라색이요. 이 보라색은 구하기 힘든 색이었기 때문에 보통 왕족, 귀족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퍼프, 네, 보라색. 보라색은 예전에 색깔을 구하기 힘들고 가장 비싼 색이었다고 하니까 좋은 의미로 쓰였겠죠. 자, 여기에서 오늘 선생님이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선생님이 내는 숙제는요, 숙제를 해서 우리 숙제방에 올려준다면 우리가 답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자, 여러분의 교수님한테 숙제를 내면 교수님께서 숙제에 대한 점수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국기에는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그 색깔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자기 나라의 국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에 국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국기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국기를 많이 보지만 네, 무슨 색깔이 있는지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그 국기에는 그 색깔을 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한국말로 써보는 거예요. 네, 한국말로 써서 한번 한국말 표현까지 사전을 찾아서 네, 한번 해보세요. 국기를 그리는 것은 쉽겠지만 그 의미를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고급 수준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요, 여러분이 나중에 통역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중요한 분이 손님으로 갔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손님이 갔을 때는 한국에서 간 국기, 우리는 태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국기가 이렇게 같이 걸려 있을 때가 많을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는 시청 아니면 그런 특별한 건물을 방문할 일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한국에서 간 보통 government officer, 네, 공무원들에게 여러분 나라 국기나 그런 색깔들의 의미를 설명할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을 미리 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요, 이제 색채를 통해 가지고 고정관념들을 많이 만나볼 건데, 아까 왜 이런 두 가지 색깔을 우리가 쓸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 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라에서 자,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사실요, 그 축구할 때 선수들이 입는 옷이 그 나라의 국기 색깔하고 거의 같아요. 네,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국기에 있는 색깔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한국어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선생님이 만들어 보세요. 그런 의미로 숙제를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의미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고정관념 장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벌써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